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활동 또 시작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월요일 화요일 등교하긴 했었는데 우리 확통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첫 시간부터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네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확통 개념들 잘 기억해 놓으면서 우리 연습도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결코 그 공부하던 그 흐름 잃지 않도록 여러분 해주길 바랄게요. 자, 수학은 항상 어떤 과목이든 뭐 수학2든 확통이든 아니면 뭐 예전에 배웠던 수학이든 계속해서 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그 흐름을 잃지 않는 게 정말 수학에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좀 잘 유지하기를 선생님 좀 바랄게요. 우리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열심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그 통계값에 대해서 우리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평균에 대해 배웠어요. 평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평균을 기대값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부를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했었죠. 기대값이랑 평균이랑 같은 의미다라는 거,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잡고 어떻게 확률 분포표상에서 기대값을 평균을 구하는지까지 우리가 했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자면은 확률 분포표에 나와 있는 그 위아래 어떤 그 우리가 그 확률 변수의 값과 확률을 곱하고 다 곱해서 모두 다 더해주면은 그게 바로 평균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이 평균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 자료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자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자료들의 경향 가장 대표적인 값으로 얘가 뭐 어느 정도의 뭐 점수를 보인다, 어느 정도의 뭐 수치를 보인다, 이런 걸 얘기할 때 평균을 써요. 여러분들 뭐 시험 성적 평균을 낼 때도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몇 점 정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바로 평균 점수를 얘기하는 것처럼 평균은 그 기대값은 어떤 자료들의 대표적인 그런 수치, 뭔가 경향성을 우리가 보여주는 값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뭔가 다른 그런 통계적 그런 값은 또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그 값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하고 그 값을 어떻게 또 구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까지 한번 가보려 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개념인데 우리 같이 한번 그 개념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오늘도 같이 무언가 개념을,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개념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학생 A랑 학생 B가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을 받았다라고 해요. 자, 3월부터 7월까지 3, 4월, 6, 7월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이렇게,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이렇게 봤는데, 자,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가 잘 봤을까, B가 잘 봤을까라고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각각을 비교해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 성적이 막 들쑥날쑥하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할까요? A의 평균과 B의 평균을 비교해 봐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A 학생이 평균을 구해보니까 다 더해서 280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은 70점이 되더라. 자, B 학생의 평균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더해보니까 여기도 280이 돼요. 그래서 얘의 평균도 7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A 학생이나 B 학생이나 그 수학적 성적은, 수학적 능력은 동일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A 학생과 B 학생의 그 성적 평균이 똑같으니까 A 학생의 그 수학적 능력과 B 학생의 수학적 능력이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A 학생은 거의 70점에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B 학생은 어떤 때는 90점, 어떤 때는 30점, 그리고 어떤 때는 100점까지 받았네요. 그리고 어떤 때는 60점.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이 더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섣불리 A 학생과 B 학생의 수학적 그 능력이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평균은 비록 똑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해석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 B 학생은 좀 뭔가 잘해 보이는데 이때는 무언가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마킹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밀렸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슨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 자료들을 판단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만으로는 부족하다란 말이죠. 평균만으로는 어떤 자료의 경향성을
제대로 온전히 보여주기에는 어렵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A 학생, B 학생이 자료가 얼마나 들쑥날쑥한지를 우리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A 학생은 지금 보면 70점, 80점, 60점, 70점에서 평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A 학생의 평균 그 수학 성적은 대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B 학생의 수학 성적은 70점이 평균이지만 90점도 나타났고 30점도 나타났고 100점, 60점으로 상당히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B 학생은 좀 뭔가 이 변동이 크구나, B 학생의 자료는 변동이 크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평균 근처에서 고르게 있는지 아니면은 왔다 갔다 들쭉날쭉한지를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는 말이죠. 자, 그럼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나아가 보면서 어떤 자료들이 그리고 어떤 값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얼마나 자료들이 들쭉날쭉한지, 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한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료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얘를 70점이라고 기준선을, 자, 지금 평균이 둘 다 70점이니까 평균 70점을 기준선으로 잡아놓고 학생 A를 동그라미로, 학생 B를 네모로 각각의 점수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70점, 80점, 60점, 70점이니까 얘는 생각보다 이렇게 고르게 이 평균 근처에서 모여있는 걸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반면 B학생은 90점, 30점, 100점, 6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가 심한 그런 변동성이 큰 걸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변동성,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어떤 값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일단 각각의 자료를 놓고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듯이 그냥 이 차이를 구하면 돼요. 차이. 자, 지금 이 동그라미 얘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얘는 차이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90점인데, 자, 그럼 얘는 70점으로부터 몇 점이 떨어져 있죠? 얘는 20점이 떨어져 있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이를 이용해서 자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30점이었는데 얘는 이 차이가 몇이죠? 이 차이가 4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놓고서 이 자료가, 이 하나의 자료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편차라는 개념이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개념 중에 첫 번째로, 자, 편차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어요. 편차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했던 대로 어떤 확률 변수, 우리가 이 값을 평균에서 뺀 거예요. 우리가 지금 90점에서 70점을 빼서 20을 구하고, 여기서는 근데 30점에서 70점을 뺀 게 아니라 70점에서 30점을 빼서 40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자료를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얘 90점은 평균으로부터 20점 올라가 있다 얘기하기 위해서 20점이 적당히 보여요. 근데 얘는 평균으로부터 40점 떨어져 있다라고, 40점 내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똑같이 20, 40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마이너스 40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그냥 우리가 그 자료값, 우리가 어떤 그 자료값을 x라고 하면은 x에서 평균을 빼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차라는 개념은 어떤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그 값을 바로 우리가 편차라고 이름 붙이게 됐어요. 자, 우리 같이 학습지도 채워보면서 할 건데, 자, 이상함수 변수 x의 기대값 EX 평균이죠. 자, 평균을 m이라고 써요. 우리가 보통 소문자 m을 이용해서 평균을 얘기하는데, 자, 그렇게 기대값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편차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상함수 변수 x의 편차는 x 빼기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호에 나타난 대로 하자면은 x 빼기 m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차라고 한다.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편차라는 개념이 왜 생겨났냐면, 자료가, 그 하나의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왜 평균을 갖고 왔죠? 평균이 기준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기준점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조금 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차이를 갖고 온 거죠. 차이를 갖고 왔는데, 더 아래쪽에 위치한 그 값은 마이너스로 우리가 좀 뭔가 그 아래쪽에 있다, 위쪽에 있다도 표현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자료값에서 평균값을 빼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30점에서 70점을 빼면 마이너스 40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자료값에서 그 변수에서 평균을 빼주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차라는 개념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다.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고 그 과정을 잘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편차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학생 A와 학생 B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싶은 거예요. 학생 A가 3월에 얼마나 잘했는지, 학생 B가 3월에 얼마나 잘했는지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얘네들을 어떻게 그 자료들을 경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해서 이 편차들을 그냥 더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다 더하면은 우리가 어쨌든 무언가 학생 A의 전체적인 그런 수치, 학생 B의 전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럼 편차들을 한번 더해보도록 할게요. 더해볼 건데, 자, 그럼 편차들을 다 구해봐야겠죠? 자, 일단 학생 A의 편차부터 구해볼 거예요. 하나는 0, 그리고 얘는 80점이었으니까 얘는 10, 얘는 60점이었으니까 여기 10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0, 그리고 얘는 70점 그대로 있으니까 0. 그러면 학생 A의 편차의 합은 0 더하기 10 더하기 마이너스 10 더하기 0을 해서 얘는 0이 돼요. 자, 그럼 학생 B의 편차의 합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학생 B의 편차의 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학생 B는 네모로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럼 여기 90점이니까 20점 플러스 20,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0, 그리고 여기는 100점이었으니까 얘는 플러스 30, 얘는 60점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0.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편차의 합을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20점 더하기 마이너스 40점 더하기 플러스 30점, 얘는 그냥 30점이라고 쓸게요. 더하기 30점 더하기 마이너스 10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편차의 합을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얘네를 다 더해보니까 0이 나와요. 얘네도. 그래서 지금 학생 A의 편차의 합도 0이고 학생 B의 편차의 합도 0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알아요? 자, 사실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나와요. 왜일까요? 우리가 평균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자면은, 평균은 얘네들을 다 더해서 그 자료의 합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차이를 다 더해가지고 우리가 이 차이를 다 더해서 나눠주면은 꼭 평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을 다 일일이 뺐으니까 우리가 그 기준선에 다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균과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 더했을 때 그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0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하면 되겠고, 그래서 항상 편차의 합은 0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편차의 합으로서 이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차의 합을 그냥 더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편차의 합이 0이 나오는 이유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편차의 합이 0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얘랑 이렇게 플러스에 있던 애랑 얘랑 얘 마이너스에 있던 애들이랑 상쇄가 돼서 0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쇄되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료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그러면 편차를 양수로 바꿔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20점은 20점 차이라는 걸 그대로 표현하고, 마이너스 40점은 그냥 40점이라는 차이를 그대로 표현하고, 30점은 그대로 차이 30점이라고, 마이너스 10점은 그 10점의 차이를 우리가 유지하면은, 우리가 그 값들을 유지하면 다 더해도 어차피 0이 되지 않으니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가 전체적인 자료의 경향성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차들을 양수로 돌려서 걔네들을 합하자라는 생각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료 전체적인 그런 분포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편차들을 양수로 바꿔서 다 더해볼 거예요. 자, 근데 편차들을 양수로, 우리 이 숫자를 양수로 바꾸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절대값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또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또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제곱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제곱해서 우리가 양수로 바꿔준 거예요. 차이를 제곱해서 양수로 바꿔줘서 우리가 얘네들의 그 들쭉날쭉한 분포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왜 절대값을 쓰지 않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곱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은 편차를 제곱해서, 자, 지금 학생 A의 자료부터 우리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는 편차가 없으니까 0이니까 0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얘는 편차가 10이니까, 차이가 10이니까 10의 제곱 더하기,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마지막으로 70점 그대로니까 0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200이라는 차이가 200이라고 우리가 그 차이의 값을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럼 학생 B도 한번 해봐야겠죠. 학생 B도 한번 해볼 건데, 자, 얘는 조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20이었으니까 20의 제곱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40이었으니까 이 마이너스 40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이 30 차이가 났으니까 30의 제곱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10이 편차였으니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우리가 400이 되고 1600이 되고 900이 되고 100이 되니까 몇이 될까요? 얘는 3000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학생 A가 200, 학생 B가 3000 이런 우리가 수치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얘네들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더 커요? 학생 B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학생 B의 자료가 더 들쭉날쭉한 분포 상태를 보인다. 평균으로부터 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분포 상태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제곱을 통해서 편차, 이 자료의 차이를 다 양수로 돌려주고 걔네들을 다 더해줌으로써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그냥 다 더하니까 너무 크잖아요. 너무 커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의 수가 지금 4개, 4개로 같아서 그렇지, 혹시라도 학생 B가 모의고사를 하나 더 봤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냥 더해서는 당연히 B의 자료가 더 많기 때문에 값이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들이 많아지는, 자료의 수가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더해주는 게 아니라 이 제곱한 값들의 평균을 내주게 돼요. 자, 얘네들의 평균을 내면은 우리가 이 자료가 4개니까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4로 나눠줘서 그럼 얘는 50이라는 값을 얻게 돼요. 자, 그럼 학생 B는 4로 나눠주면은 얘는 750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은 얘는 상당히 우리가 좀 뭔가 얘는 너무 컸단 말이죠. 200, 3000. 자, 이런 애들은 너무 커지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평균을 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들이 얼마나 고르게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 평균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 고르게 있는지, 막 들쭉날쭉하게 퍼져 있는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차의 제곱을 평균을 내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50과 750을 비교해서 우리 학생 B의 성적이 더 들쭉날쭉하다. 거꾸로 학생 A의 성적이 더 평균에 가까이 붙어 있다. 고르게 분포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개념이 바로 분산이에요. 분산. 자,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는데, 자, 얘가 바로 분산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분산 정리하자면 분산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그대로 평균을 m이라는 우리가 알파벳으로 쓰자면은 분산은 어떻게 쓴다? 얘는 그냥 편차의 제곱에
평균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편차들을 제곱해서, 자, 지금 편차 0 제곱, 10 제곱, 마이너스 10 제곱. 자, 편차들의 제곱을 평균을 내 가지고 우리가 분산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분산은 우리가 역할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 분산의 역할은 자료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해 줘서 자료들이 넓게 퍼져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고르게 모여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이 평균이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기호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 학습지 네모 하나에 채울 때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여러분 써도 되고, 우리가 편차가 x 빼기 m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m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놓고 정리해도 이렇게 해도 좀 뭔가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산이 무엇인지, 그래서 분산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분산을 어떻게 구했는지까지 해봤어요. 자, 이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우리가 이 자료가 분포되어 있는 상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넓게 떨어져 있는지 걔네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분산의 그 뜻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그 편차를 양수로 돌려주고 그것들의 평균을 냈다고 했어요. 근데 편차를 양수로 돌려주는 과정에서 제곱을 했긴 했는데 절대값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절대값이라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절대값을 쓰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굳이 제곱을 해서 숫자를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도 자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거죠. 자, 20만큼 떨어져 있는 거는 40만큼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 차이가 적다라는 거를 정말 명확하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0이라는 것을 정말 뻥튀기 하기 위해서, 이 차이를 정말 키워주기 위해서 40을 제곱하고, 그 수를 제곱하면은 이렇게 더 큰 수가 되니까, 훨씬 더 큰 수가 되니까, 자, 20을 제곱한 것보다 40을 제곱한 게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니까 우리가 제곱을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자, 그게 여러분 혹시라도 뭔가 그래도 의미 남는다면 여러분들 이런 예시를 갖고 와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어떤 시험 성적을 받았는데, A라는 학생이 4점, 마이너스 4점, 마이너스 4점을 받았다. 자, B라는 학생은 6점, 2점, 마이너스 7점, 마이너스 1점을 받았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둘 다 평균은 0점이에요. 평균은 둘 다 0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편차의 합을 절대값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절대값으로 계산해 보면 학생 A의 그 성적의 분포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우리가 4점 그리고 마이너스 4는 4로 표현되니까 4점 얘네들 더해서 평균 내면 4로 나누면 4라는 값이 나와요. 학생 B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학생 B에 대해서도 그냥 절대값으로 해봤을 때, 절대값으로 하면은 6, 2 그리고 0으로부터 마이너스 7은 7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7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4로 나눠주면 얘네도 다 더해서 해보면은 4분의 16에서 4라는 값이 나와요. 자, 얘는 그냥 우리가 절대값을 활용했을 때예요. 절대값을 활용했을 때, 제곱이 아니라, 편차의 제곱이 아니라 편차의 절대값을 활용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지금 학생 A는 4점, 마이너스 4점, 마이너스 4점으로 우리가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평균으로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학생 B는 이 차이가 달라요. 학생 B는 훨씬 더 들쭉날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더 이렇게 큰 값이 있으니까, 더 차이가 큰 값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뭔가 좀 역할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얘네들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데 얘네들 똑같이 4라는 값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더 차이가 큰 애들을 훨씬 더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곱을 했다, 이렇게 제곱을 한 그 이유가 바로 그 차이를 훨씬 더 극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곱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의 제곱을 통해서 양수로 바꿔주고 그 차이도 훨씬 더 뻥튀기 시켜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정리해 놓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까지 우리가 해봤어요. 분산에 대해서 얘가 왜 필요한지. 자,
자,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분산은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 분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산 값을 어떻게 구한다? 편차의 제곱을 해서 편차들을 각각을 다 제곱을 해서 그것들을 평균 내가지고 그 제곱들을 평균 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학생 A의 분산은 50이었고 학생 B의 분산은 750이었어요. 자, 학생 A의 분산은 50, 학생 B의 분산은 750. 자, 이 수치가 너무 크지 않아요? 자, 지금 성적은 100점까지밖에 없는데 이 분산은 막 750, 거의 1000에 가까운 값을 가져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나도 큰 값을 갖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려주는 그런 조정 작업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 수학자들도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또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이렇게 적용하게 됐어요. 그걸 바로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냐면 표준 편차는 분산의 역할을 그대로 해요. 분산이 뭐였죠? 분산은 자료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표준 편차도 자료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분산이 커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분산이 막 50, 750 이렇게 나오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차이는 막 20, 40밖에 안 되는데 그 차이가 훨씬 뻥튀기 된 이유가 바로 제곱을 해서였잖아요. 제곱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곱을 다시금 돌려주자라는 거죠. 제곱을 다시 돌려줘서 우리가 좀 뭔가 그럴듯한 수치로 바꿔주자라는 거예요. 제곱을 돌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루트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을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도 자료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값 중에 하나인데, 얘는 그냥 분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왜 루트를 씌운다라고 했죠? 제곱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해 놓고 그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라고 얘기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이 내용들 다 한번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예제 풀어보면서 이 개념들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습지 같이 한번 채워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산화율 변수 x의 편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어요. 편차가 뭐라고 했죠? 편차는 그냥 그 각각의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산화율 변수 x의 기대값 EX를 우리가 이제는 간단하게 EX라고 쓰기도 너무 귀찮으니까 M이라고 그냥 M이라는 값으로 M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값으로 설정해 놓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이 편차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편차는 바로 우리가 어떤 변수 x에다가 이 평균 m 이 값을 빼줌으로써 우리가 편차를 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분산에 대해서 배웠는데, 분산은 우리가 어떤 거라고 했죠? 분산은 그냥 이 편차들을 합하니까 그 합하니까 0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자료의 분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편차들이 대체로 얼마나 되는지, 이 편차가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편차가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되니까 그 분산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 편차들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들이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는 자료들이 들쭉날쭉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분산이 작다 그러면은 분산값이 작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편차가 작다란 거니까 평균 근처에 오밀조밀 모여 있다. 그러면 자료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석하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은 우리가 평균은 EX라는 그런 기호로 썼잖아요. 분산도 기호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기호로 표현하냐면 기호로 VX로 써요.
Vx라고 해서 분산값을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고, 자, 우리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분산 계산법 그 학습집 윗부분에 있는데 거기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우리 정의 그대로 우리가 구한 그대로 x 빼기 m 제곱,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얘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평균은 2라고 쓴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편차의 제곱을 넣어준다라는 거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우리가 얘를 구해서 분산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그냥 정의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근데 얘를 뭐 이렇게 식을 정리하고 보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변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식까지, 이 두 가지 구하는 식 써놓고 우리가 좀 이따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울 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잡아놓고 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외우자면은 제평 평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놓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우리가 분산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그 구하는 식 이렇게 정리해놓고 하면 되겠어요. 자, 사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그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에요. 대학교 가서 우리가 그 변수들 사이의 관계까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구하는 식만 좀 알아놓고 가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제평 평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마지막 표준 편차. 표준 편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자, 표준 편차는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써요. 자, 얘는 지금 EX, 평균은 EX, 평균 뭐 기대값이라고 하죠. 자, 평균은 EX라고 쓰고 분산은 VX라고 쓴다라고 우리가 했어요. 자, 그럼 표준 편차는 뭐라고 쓰냐면, 얘는 그리스 알파벳을 써요. 얘는 시그마 X라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얘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죠? 얘는 분산을 제곱근 씌워서 우리가 구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우리가 이렇게 분산의 제곱근을 해주면 되더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우리 기호까지 써서 나타내면은 VX를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표준 편차 시그마 X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분산과 표준 편차까지 배워봤어요. 오늘 배운 거는 자료들이 얼마나 들쭉날쭉한지, 자료들의 분포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산은 자료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서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분산이 커지면은 편차가 커지다. 그래서 편차가 커지면은 그 분포 상태가 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거꾸로 분산이 작으면은 편차가 작아지니까, 편차가 작다는 뜻은 평균 주변에 오밀조밀 모여 있다. 그래서 고르게 분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과정까지 잘 기억하면 좋겠고, 표준 편차는 분산을 루트 씌운 거니까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게 더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차이는 그 자료들 간의 차이는 작다, 오밀조밀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 직접 한번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2번. 자, 지금 분산이랑 표준 편차라는 개념이 사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률 분포표 자체가 주어져 있어요. 자, 너무 친절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어차피 확률 분포표 다 구해야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 확률 계산하는 거 이제 끝났구나 하지 말고 그냥 연습 삼아 우리 분산 구하는 연습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 이 확률 변수 x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우리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한다라고 해도 항상 평균, 그 기대값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은 구해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편하니까. 그리고 우리 방법이 두 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자, 뭐 편차의 제곱 평균,
걔를 이용하는 것과 평균의 뭐 재평평제를 이용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둘 다 평균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평균을 구해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놓고 일단 무조건 평균부터 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평균의 값 구해볼게요. 평균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죠? 둘이 묶어서 얘네 위아래 다 묶어서 곱해준다라고 했어요. 각각을 곱해주고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더라. 자, 그러면 얘 다 분모가 3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1은 1이니까 그리고 2 곱하기 1은 2니까 3 곱하기 3은 3이니까 3 곱하기 1은 3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 여기 평균은 2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분산과 편집 편차를 구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이용할 거예요. 자, 편차의 제곱 평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용할 건데, 자, 지금 평균이 몇이라고 했죠? 평균이 2라는 거 구해놨죠? 평균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 평균을 2로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얘를 구하면 되는데, 자, 이거 너무 어렵죠? 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꼭 다시 한번 표를 그려주세요. 표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확률 분모표를 본따서 그릴 건데, 이번에는 여기 안에 있는 그 숫자, 그 문자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위에 x가 아니라 x 빼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자, 그 아래쪽에는 이 확률을 그대로 넣어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놓고 가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그냥 여기에다 각각을 넣어서 이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자, 지금 x가 1이었잖아요. 1이었는데 여기다 1을 넣으면 몇이 되죠? 1 빼기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1 빼기 2의 제곱이니까 1이 돼요. 자, 여기는 2였잖아요. 두 번째 2였는데 2였으니까 2 빼기 2의 제곱. 2 빼기 2의 제곱은 0이다.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을 넣으면은 3 빼기 2의 제곱. 자, 얘는 몇이죠? 얘는 1. 우리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을 써놓고 이 밑에 확률은 어떻게 쓰느냐? 확률은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1 밑에 3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 3분의 1. 2 밑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도 3분의 1 이렇게. 그래서 합계를 여러분들 뭐 1이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우리가 이 표를 활용할 거예요. x 빼기 2의 제곱이라는 그 변수를 우리가 값을 구했고 각각의 확률을 구했으니까 얘의 평균을 구하면 돼요. 여기서 평균 어떻게 구했죠? 평균 그냥 위아래 곱하고 위아래 곱해서 더해줬죠. 그 방법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거요. 자, 그럼 우리 해주면은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0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3분의 1에서 얘는 3분의 2다 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분산값이 3분의 2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예를 이용해서 분산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네요. 자, 그리고 표준편차도 구해야겠죠. 표준편차는 몇이죠?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했죠? 분산에 루트를 씌워서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냥 루트 3분의 2를 해주면 우리 유리화까지 해주면 3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방법도 한번 써볼 거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 이 식을 우리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이용해 볼 건데, 자, 얘도 여러분들이 지금 얘 평균의 제곱을 알고 있잖아요. 평균의 제곱은 알고 있으니까 평균이 몇이죠? 평균이 2였으니까 여기 2의 제곱해서 빼기 4를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x제곱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 구해야겠죠?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표를 그려야 되긴 해요. 자, 이렇게 x제곱 그리고 각각 또 px는 x 이렇게 확률을 해주면은 x제곱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x에다가 값들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리고 2의 제곱은 4니까 3의 제곱은 3이 9니까 이렇게 각각을 넣어주고 각각 확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3분의 1 여기 평균을 구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절대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여기서 빼기 2의 제곱은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자, 계산까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3분의 얘는 1 더하기 4 더하기 9가 돼서 13 빼기 4가 되더라. 잠시만, 선생님 실수했네요. 자, 여기 3분의 14 빼기 4가 우리가 되더라.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은 3분의 2다. 우리가 분산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루트 6도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 우리 얘 하나 썼고, 두 번째 방법으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재평평제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언뜻 보기에는 얘가 좀 편해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하다 보면은 얘가 편한 경우도 있고 얘가 편한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꼭 두 가지 방법 다 연습해 놓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각각 적절한 방법을 좀 이렇게 활용해서 빠르게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과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재평평제를 활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실수가 뭐라고 했죠? 이 평균의 제곱을 빼지 않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해놓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빼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잊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예제 2번과 3번 통해서 마저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건데, 이제 2번, 3번 여러분들 각자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의 풀이랑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잠깐 멈춰놓고 이렇게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예제 2번 풀어볼게요. 예제 2번. 자, 여러분들 다 풀어왔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혹시라도 아직 못 푼 친구들은 지금 잠깐 멈춰놓고 좀 풀어오길 바랄게요. 자, 이제 2번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 했죠? 항상 평균부터 구해라 라고 했어요. 평균부터 구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자, 평균은 위아래 곱하고 위아래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되는데, 자, 이거 너무 분모가 달라서 선생님 사실 계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표 조금만 수정하고 가도록 할게요. 3분의 1이니까 우리 분모 맞춰서 6분의 2로, 그리고 2분의 1은 6분의 3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가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데 편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은 2 곱하기 6분의 2, 3 곱하기 6분의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6분의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3은 9, 5 곱하기 1은 5 이렇게 해서 얘는 6분의 18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몇이 되죠? 계산해주면은 3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은 3이구나. 여기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이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구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평균을 구했잖아요. 평균 몇이죠? 평균 n자리에 들어갈 애가 3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대신 3이라고 써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표 다시 그려주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거는 좀 뭔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하는 거니까 좀 귀찮더라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편차의 제곱을 써놓고 밑에는 확률을 써주면은 각각 x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2를 먼저 넣어주면은 2 빼기 3의 제곱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고, 3을 넣어주면 0이 되고, 5를 넣어주면 5 빼기 3의 제곱이 되는데 얘는 4니까, 그리고 각각의 확률은 그대로 넣어주라고 했죠. 6분의 2, 6분의 3, 6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구해놓고 x 빼기 3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냥 얘 여기서의 평균을 구하면 돼요. 그럼 여기 곱해서 다 더하면은 1 곱하기 6분의 2 더하기 0 곱하기 6분의 3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1이다. 자, 계산하면 6분의 1 곱하기 2는 2 더하기 0, 0 곱하기 3은 0이니까 4 곱하기 1은 4. 이렇게 해주면은 1이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분산이, 얘가 바로 분산이라고 했어요. 얘가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는 몇일까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를 씌운 거라고 했으니까 루트 1은 1이다 우리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혹시 잘 했을까요? 어렵지 않게 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곱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걸로 우리 같이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을 우리가 활용해 볼 거예요.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표를 그려주라고 했죠. x제곱 그리고 확률 해주면 x제곱부터 해볼 거예요. 자, 2의 제곱이니까 4, 3의 제곱이니까 9, 5의 제곱이니까 25 이렇게 해주고 확률은 그냥 6분의 2, 6분의 3, 6분의 1 각각을 그대로 갖고 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갖고 오고 평균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4 곱하기 6분의 2 더하기 9 곱하기 6분의 3 더하기 25 곱하기 그냥 지워주고 할게요. 25 곱하기 6분의 1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오겠나요? 자, 얘는 아니죠? 자, 여기 실수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평균의 제곱 빼야 돼요. 평균이 3이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을 빼줘야 된다. 여기 안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분의 4 곱하기 2는 8 9 곱하기 3은 27 25 곱하기 1은 25 이렇게 해서 빼기 9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8 27 더하면은 35 그리고 여기 25 더하면 60이 되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6분의 60이니까 10이에요. 10 빼기 9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분산이 1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면은 루트 1은 1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거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연습해 놓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자료의 분포 상태를 보여주는 분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산의 뜻이 무엇인지 잘 잡아놓고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여러분 잘 기억해 놓고 우리 다음 시간 이렇게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세 가지 배웠잖아요. 이 3종 세트를 좀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세 문제 정도 풀어볼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 풀어와도 좋고 아니면은 그 시간에 이렇게 풀어도 좋으니까 잘 준비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잘 복습해서 와주길 바랄게요. 자, 우리 오늘 한 내용도 잘 정리해놓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